안녕하세요. 오늘은 뽁슈용이님 유튜브 영상이죠. 진짜 빠른 건 누구? 왜 스케치업 AI가 필요한지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고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V-Ray, AI, Enscape.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나을까요? 네, 그 영상 보니까 같은 스케치업 모델로 세 가지 방식 속도랑 결과물을 딱 비교했더라고요. 모델 자체는 아주 간단했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순히 속도만 볼 게 아니고 얼마나 쓰기 편한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봐서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뭘 쓰는 게 좋을지 감 잡으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럼 V-Ray부터 가볼까요? 영상에선 한 8분 30초 걸렸죠. 네, 8분 30초. 이게 사실 V-Ray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한 모델 치고는 꽤 빠른 편이에요. 근데 이건 설정을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그런 거고요. 아,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네, 훨씬 많이 들죠. 재질, 조명, 반사, 굴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만져줘야 하거든요. 영상에서는 V-Ray에 익숙해지는데 한 4개월? 그 정도 본 것 같던데요. 네, 그만큼 좀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고 봐야죠. 깊이 있는 지식, 또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만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결과물 퀄리티도 높일 수 있다는 거. 그게 V-Ray의 강점이죠. 확실히 고품질 결과물에는 이유가 있군요. 자, 그럼 다음은 요즘 정말 뜨거운 AI, 이미지 투 이미지 방식인데 와, 영상에서 테스트 시간이 2분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그냥 스케치업 이미지를 내보내서 실사처럼 만들어줘. 이런 간단한 말만 입력하면 되니까요. 배우는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용법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는 그 원본 모델의 형태나 재질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디자인 그대로가 아니라 AI가 약간 재해석한 결과가 나온다. 맞아요. 이건 그냥 렌더링이 아니라 뭐랄까 AI가 디자인에 개입하는 거죠. 1대1 렌더링이 아닌 거예요. 와, 그럼 속도는 진짜 압도적인데 결과물은 좀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하지만. 이 변형 가능성은 꼭 알고 써야겠어요. 특히 초기 컨셉 단계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엔스케이프. 이건 한 5분 54초 정도 걸렸죠? 엔스케이프는 이게 스케치업 안에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영상에서도 보니까 설정도 아주 간단하게 하고 테스트했더라고요. 배우는 것도 영상에서 한 2주? V-Ray에 비하면 훨씬 쉽다고 봤고요. 네, 엔스케이프는 딱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속도하고 품질 사이에서 균형이 아주 좋죠. V-Ray처럼 막 복잡하지도 않고 또 AI처럼 모델을 막 바꾸지도 않고요. 아, 그럼 내가 만든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빠르고 괜찮은 퀄리티를 원할 때 딱이겠네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고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 디자인 다듬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죠. 좋은 절충안이에요. 그럼 오늘 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속도만 따지면 AI가 그냥 넘사벽이고 그 다음이 엔스케이프, V-Ray 순서. 배우기 쉬운 것도 비슷하고요. 네. 근데 이제 결과물의 정확성, 내가 얼마나 이걸 제어할 수 있냐, 이걸 보면 V-Ray나 엔스케이프가 AI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다 장단점이 있네요. 속도냐, 제어냐, 아니면 배우기 쉬운 거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겠어요. 맞습니다. 영상 만드신 분도 AI의 이런 엄청난 속도를 예전에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갈 때의 그런 변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AI가 모델을 바꾼다는 단점은 확실히 짚어주셨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도 던지셨어요.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꼭 그렇게까지 막 완벽한 정확성이 항상 필요할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 같아요. 네, 재미있는 관점이죠. 그래서 영상 결론도 명확했어요. AI는 컨셉 잡거나 러프한 시안 만들 때는 진짜 좋지만 최종 결과물이나 아주 디테일한 작업에는 여전히 V-Ray나 엔스케이프 아니면 D5, 루미온, 트윈모션 같은 기존 렌더러들이 꼭 필요하다.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네, 오늘 쭉 보니까 확신이 그러네요. AI가 아무리 빠르고 편해도 기존 렌더러들이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아주 빠르게 요약하면 속도와 편의성은 AI 압승, 엔스케이프는 좋은 밸런스,
V-Ray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전문가급 결과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영상의 핵심도 AI가 정말 놀라운 기술이지만 기존 도구들의 가치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다 이거였고요.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죠? AI가 초기 아이디어를 정말 눈동자깔 사이에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디자인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했죠. 혹시 이런 점이 우리가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과정 자체에 좀 예상치 못한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가 충분히 다듬어지기도 전에 AI가 제안하는 이미지에 그냥 끌려가서 원래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도가 주는 편리함 뒤에 혹시 다른 건 없을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AI의 편리함이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창의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케치업 렌더링 도구 비교 영상을 통해서 V-Ray, AI, enscape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어떤 도구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시는데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